자, 그러면은 13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진행을 철회해 주십시오. 나라가 위중합니다. 경제, 안보 모두 경각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이란 꼬리를 자르고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더 이상 사랑하는 후배 조국에 머무르지 말고 대한민국 조국을 구해 주십시오. 조국 후보자는 수험생을 딸과 학부모의 눈물이라는 영리를 여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자녀 특혜 논란이 그 핵심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 진영 논리의 영역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교육 문제에서의 비리, 특권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단 2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 뒤 영어 학술 논문에 제1여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것으로 국내 최고의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보는 수험생들과 다른 학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성적미달로 2차례 유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학기에 걸쳐 지도교수가 조성한 장학회를 통해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한 것을 보는 학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민심은 이미 조국 후보자를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에서 23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 수행에 적합한 인사인가라는 질문에 48%가 부적합하다고 답한 반면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적합은 7일 만에 42%에서 18%로 급락한 것입니다. 여론의 악화는 딸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자녀의 논문 입시 특혜 의혹을 뽑은 응답자가 6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운동학원 소송 의혹을 뽑은 응답자는 각각 13%,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3일에서 24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60%, 찬성이 27%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이유로 딸의 고교 시절 논문 공전을 뽑은 사람은 55%이고 사모펀드 투자를 뽑은 사람은 22%였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23일 제4의 사회 환원을 발표했는데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그 이후에 향한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여론의 핵심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25일에는 조국 후보가 기자들에게 아이 문제에는 불철주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라도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게 된다면 정권의 심대한 타격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이제 신망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가 법무장관으로서 소명을 다하며 사회의 정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 시켜서는 안 된다.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이 사람을 지명하면 국론이 분열될 텐데, 지금과 같은 국난의 위기에 국론 분열이 핵심에 있는 사람을 장관에 지명하면 국론 분열이 본불 터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학생, 청년, 학부모로부터 시작한 운동은 이제 전 국민으로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광화문에 10만 군중이 모였고 서울대, 고대, 한국대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개학이 시작되고 또 입학 수시 시험이 시작됩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할지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서부터 생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의와 공정사회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딸에 대한 입학 비리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자칫 정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전쟁으로 번지고 한미 동맹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신형 미사일을 쏘아대며 남한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최악이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나와 코드가 맞는 후배 하나를 살리기 위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후계자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법개혁보다 훨씬 중요한 게 경제안정, 사회적 안정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안 된다고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로 국민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조국 수석의 딸 문제를 아마도 대통령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된 이상 이제는 국민 편에 서셔야 합니다. 조국이란 뿌리를 억찬마속의 심경으로 과감히 자르고 국민 편에 서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예, 문표 최고위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많다 보니까 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여의도 국회 청문회장을 거쳐서 서초동 검찰청사로 발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의혹 종합세트의 진상을 검찰 수사로 규명한 다음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아먹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해 장학금까지 받는 과정을 보면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전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는 강남 복부인들마저도 혀를 찰 지경입니다. 위장전입, 위장매매, 명의신탁에 8세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 공직자들은 하지 않는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를 함으로써 이해충돌에 위법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또 어떻습니까? 불미스러운 사익 추구 행위와 위법 시비에 휩싸여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70대 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은 불과 일주일 만에 피고소인이 소환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조 후보자가 경찰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청탁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왜 조 후보자가 관련되면 특별한 일이 생기고 의혹이 되는 것입니까? 의혹에 관한 조 후보자는 마이너스의 손입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문제의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는 당장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는 일각에서 조국 후보자를 양파보다도 더 까볼 것이 많은 양배추라고 하겠습니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한 명을 감싸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독한 내로남불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어만 바꾸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나라가 반칙과 흑번과 꼼수와 위선으로 가득 찬 소위 조국스러운 나라였단 말입니까? 조국 후보자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이미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행위에 위법과 불법이, 탈법이 있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가려져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검찰을 지휘하기 전에 검찰의 수사를 먼저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국회 청문회로는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조국 의혹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능력과 진정성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조국 후보에 대한 검증은 곧 윤석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조 후보자가 윤석열 총장을 잡아먹는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민심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제대로 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국대 제1저자 문제는 그저 뭉개고 있습니다. 공주대 제3저자는 고3 학생이 방학도 아닌 3월부터 8월까지 인턴을 했다는 상식 밖의 해명을 내놓으며 얼버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3월부터 인턴을 시작해 4월에 최상위 수준인 SCIE 확장판 논문 3저자로 등록된 일이 가능하다면 지하에 있는 퀴리윈과 아인슈타인조차 웃을 일입니다. 언론의 여론조사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조국 후보자는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임명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법조계 선배들의
충고대로 자신과 일가족이 저지른 반칙과 꼼수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한 한 명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전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싸우는 권력은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음을 문 대통령께서는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조유라와 조카이 캐스를 부추기고 조로 남부를 용납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려는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지고 꼼수와 위선이 지배하는 내로남불의 조국스러운 나라라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촛불을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위의장 최일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투자 정관에는 투자자들끼리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이 출자 지분을 양도하려고 할 때 딸과 아들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증여가 아닌 양도가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펀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편법 증여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펀드의 환매 수수료가 잔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부자들이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거액을 증여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부모가 일부러 중도 환매를 하고 중도 환매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 그 환매 수수료는 가족, 자녀들에게 결국은 귀속되는 점을 이용해서 거액의 증여세를 회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가족 등 특수 관계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 펀드의 승인 과정과 운영 과정에 불법적인 증여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펀드는 이미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는 이러한 행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제가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새로운 법 개정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 적립금이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31년 만에 국내 총생산의 37%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에 1778조 원의 정점을 찍고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소진된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국민연금 고갈로 자신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국민연금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의심하며 보험료율이 인상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공개는커녕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도 비협조적입니다. 단적으로 제가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연금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선정된 증권사는
국민연금에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내온 답변서에 따르면 수수료 수준이 공개될 경우 증권사 간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금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급별 증권사 명 및 개별 수수료 제공은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재에도 수수료 담합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공개하고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율 공개 이후에 수수료율이 높아진다면 이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하면 될 것이고 공정위가 이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이 그동안 비공개해 왔던 자료들에 대해 국민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업별 연금에 대한 분리로 인해서 제도 간의 부담 수준, 급여 수준의 격차를 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공적연금 통합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모색하고자 내일 오후 2시에 의원회 관찰 1 간담회실에서 공적연금 통합 일원화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회의 전에 잠깐만요. 아까 우리 대표님 발언 부분 중에 KBS 여론조사를 인용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오차를 언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위에서 잠깐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모두 발언 중에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22일에서 3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일보요. 지금 KBS 말씀하셨는데 네. 중앙일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중앙일보 자료가 없네요. 꼭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걸 공표를 해야 지난번에 홍준표 전 대표도 문제가 됐었고 중앙일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하시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의자료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여기 얘기할게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3, 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긴급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95% 신뢰 수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회의자료 20페이지 보십시오. 보고사항 두 번째인데요. 이거부터 처리하고 회의를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8월 20일 당대표 선언 ENTF 구성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8월 20일 당대표 선언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대표 직속으로 당대표 선언 ENTF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0페이지의 자료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당대표 선언 ENTF 위원 임명 대상자는 TF 팀장, 위원장의 이수봉, 위원으로는 고현호, 유관선, 원성무, 유길종, 윤성웅 위원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걸로 알고요.
임명장 수여식 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수봉 의원님 나오시죠. 임명장 이수봉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언 이행 TF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8월 26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고현우 의원 나오셨죠? 됐습니다. 나오셨고 6일종 의원 나오시죠? 임명장 6일종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언 이행 TF위원으로 임명함. 2019년 8월 26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다음 유관정 의원 나오셨고요. 원성국 의원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임명장 원성국 내용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원성국 의원 임명장 윤성웅 내용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수봉 위원장 인사 말씀 듣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임명받은 당대표 선언위의 TF 위원장 이수봉입니다. 그동안 당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좀당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게 봐왔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언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게 일시에 이어서 우리 바른미래당에 대한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당을 지켜왔던 우리 의원분들 그리고 당직자분들 우리 지도부 동지들과 함께 미래이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민과 당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회의를 비공개로